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개수조정안 산업건설위원회 개수조정안을 보니까 예. 400쪽이거든요. 우선은 경제정책과 이 창조와 경제혁신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 예산 5천을 올리셨어요. 그죠? 네. 근데 2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네. 3천만 원이 됐거든요. 근데 이 현재로서는 이 행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그랬어요? 사업을 반영하게 된 추진 배경은 제 기억으로는 지난 3일날 시장님하고 갑구 을구 국회의원님들하고 저희 7국장들하고 좀 간담회, 업무보고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민 의원께서 이런 스타트업 포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시에서도 좀 반영을 하고 하여간 이런 기업들을 나중에 좀 유치를 해서 좀 이제 상가 공시지나 이런 쪽으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셔서 일단 1박 2일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이제 소관위원회에서 좀 과도하다. 그래서 당일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2천만 원을 감액을 하고 3천만 원으로 일단 올라왔습니다. 1박 2일을 1일로 줄인다. 예.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1일 만에 감액하고 3천만 원만 하신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이 관계없겠어요? 위원회 운영을 존중을 하고 그 기업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운영비가 늘면 자부담 비용을 좀 이게 늘리는 방향으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 우선은 하루 정도 추진을 한번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이죠? 네. 처음이기 때문에 부담이 더 많이 가실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그죠? 예. 이 굉장히 큰 행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사례를 보니까 큰 행사인데 이걸 하루에 다 소화를 시킬 수 있을라나가 오늘 위원으로서는 궁금하거든요. 예결 위해서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일로가 일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축소가 되면 이 취지 의미를 잃을까 봐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사업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해낼 수가 있나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궁금한 사항이었거든요. 1박 2일을 하면 거의 1억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행사를 한번 해보니까 근데 하루 정도로 줄이게 되면 조금 규모는 축소가 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겠다 이제 생각이 좀 되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또 방망하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그 상건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 좀 감액을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스타트업을 잘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상입니다. 세종시가 공동 캠퍼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국책연구단지도 제2연구센터 지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세종시가 연구의 기능들이 좀 강화되고 네. 스타트업들이 좀 들어와 줘야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이 지금 현재는 좀 약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스타트업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컨퍼런스를 그 생태계 구축의 하나로 이해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 컨퍼런스를 운영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어찌됐건 간에 창업이나 투자나 연구자나 행정가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자꾸 보여줘야 되고 네트워크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거시적으로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놨는데 사실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자 하고 이것들이 세종시에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거부테크라든지 뭐 기본적인 것들 좋은 것들은 다 붙여서 글을 만들으셨습니다. 근데 이걸 함으로써 세종에 어떤 효과가 오고 세종이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스타트업을 어떻게 육성해 가려고 하고 이걸 혁신 도시로 좀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는지 우리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에 가입된 이런 회원수가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도권에 80%가 돼 있고 부산 정도 한 10% 이렇게 좀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이런 그런 분들한테 세종을 좀 알릴 기회가 이제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단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런 기업들과 세종시에 있는 관내 기업들과 좀 매칭을 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그 이제 이런 포럼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엮어주는 행사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을 강화한다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행정학회 포럼에서도 좀 이런 거부테크 개념에 대해서도 좀 많이 포럼에서도 진행을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 보면 우리 세종시는 기본적으로 중앙행정기관, 그 다음에 국제연구단지 이런 게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부테크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최적의 장소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그런 기업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여주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면 이런 기업이 세종시에 정착을 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또 기업 우리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아직까지 이런 산업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선점하는 의미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제안서를 받을 때 조금 러프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게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좀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컨퍼런스나 포럼에 대해서 좀 설명서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OW1H를 좀 사용하셔서 왜 이 누가 그 세종 스타트업에 관한 어떤 관계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이것들이 좀 명확하게 됐었을 때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포괄적으로 해놨다라는 얘기 좀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설명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우리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틀 전에 공동 캠퍼스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대학원에서 학회가 열렸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회 같은 경우는 인서울을 하는 학회지 지방으로 오는 학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컨퍼런스가 이 포럼이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컨퍼런스 기능으로서의 좀 중심이 되면 좋겠는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 하면은 세종시에는 협업하고 매칭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지 않습니다. 네, 스타트업 기업으로 따지면요. 예, 그렇죠. 네네. 그래서 주변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어떻게 끌고 올 건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요.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신다면 그 공유해 주시는 자료 보고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실까요? 산업에 진출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리스트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를 알려야 되겠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걸 개최하고요. 한번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네, 너무 포괄적이다. 다만
생태계 구축을 하는 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떻게 꼼꼼히 채워 나갈지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하고 좀 공유돼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들이 세종시에서 어떻게 핵심 플랫폼으로 구축돼서 성장해 나갈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기술의 교류 네트워킹으로 좀 이번 컨퍼런스에서 사용할지 이 부분이 공유된다고 하면은 네, 조금 더 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신 말씀 유념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뭐 다시 재구성할 수 있게 되면은 좀 유념해서 좀 다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투자보다 가치를 더 크게 할 수 있는 기회 비용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설명서 31쪽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예. 초반에 이제 새롭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호기롭게 뭐 교육 관련해서도 산업 관련해서도 특구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상건이 소속이어서 네. 이게 투자 촉진과 다를 게 뭐냐, 뭐 좀 우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뭐 국가적인 사안이야. 또 중앙 정부도 알아서 잘 하실 것 같고, 우리 시 관련해서 이제 31쪽에 기계발전 특구 수요 맞춤형 사업이 와 있는데요. 네. 2억에 대해서 우리 시비 1억 매칭하는 거죠. 예. 일단 우선은 사업 기간을 보면 네. 5월부터 11월이라고 써두셨어요. 예. 지금 6월이거든요. 예. 이게 가능할까요? 사업 기간이? 작년도부터 12월에 지역산업진흥원에서 수요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교육 수요를 받으면 어느 기업에서 어떤 종목으로 사람들을 할까를 먼저 했었습니다. 사전에 진행된 예, 진행된 사항들이 게 있군요.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경제진흥원에서 또 올해 1월부터 또 이런 수요를 받아가지고 기업을 지금 다 발굴을 해놨고요. 근데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제 바로 교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네. 참여 업체가 4군데더라고요. 예. 이런 어떤 특구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되면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처음에는 지금은 좀 뭐 늘었을 겁니다. 8군데 정도 이렇게. 그래서 수요를 좀 이게 딱 그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할 때는 수요를 받을 때 이제 좀 호기는 되게 처음에는 좋은데 네네. 막상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진행 과정에서 또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이 되면은 요 실적까지 또 이제 또 내야 되고 발표를 다 하셔야죠. 예, 국비 사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물론 재직자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워낙 빠르게 트렌드도 바뀌고 기업에서도 새롭게 신기술을 많이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기업으로서도 공감을 할 거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만 재직자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좀 아쉬운 건 이게 신규 인력과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이건 사전 수요부터 줄곧 사업을 진행을 오셨던 이제 국장님은 제 생각과 좀 다를 수 있고 더 정확하실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요 신규 인력과 재직자의 비율은 어떻게 우리 시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큰 틀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 아니고 기업들은 이제 신규 사람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도 있지만 네. 기존에 재교육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재사회화를 시켜줘야 된다.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죠. 그런 교육을 더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우려점인데요. 네. 책자에도 적혀 있지만 공기관과 민간이 물론 공기관이 주관을 하고 민간 영역은 참여라고 이렇게 표기는 해두셨는데 이렇기 때문에 오는 사실 이제 우리도 부처 간의 간막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기서 오는 어떤 비효율 같은 게 좀 우려가 되거든요. 이제 막상 우리 진흥원에서 이게 주관을 좀 하고 네. 이제 학교 다른 대학교나 이제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또 관 주도로 해가지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경직성이나 효율성이 또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처음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처음 한번 해보는 거고 그래서 일단 한번 믿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이름을 가졌던 기업의 상생을 위해서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사업은 당연히 응원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제가 세세하지만 우려됐던 부분을 국장님이 잘 고민하고 계신지 이제 토파본 것이었고요. 네. 어쨌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세종 시민에게 흘러가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네. 뭐 사업비가 더 크더라도 네. 당연히 진행하고 관심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부분이 많은 사업들이 그리고 제가 이 관련해서 특구 관련한 학회 기사도 좀 뽑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초반에 제가 가졌던 그 의구심대로 너무 껍데기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그 결과물들이 예산만 소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이 되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76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과 활성화도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요. 예.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지금 77쪽에 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집행하시는 집행부에게 동일하게 부탁 말씀드리면요. 그 표 네 번째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를 보시면 옆에 이제 산출 근거에 보시면 조치원 그리고 금남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예. 제가 요청드려서 받은 자료를 또 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냐면 세종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보수공사 23년도 겁니다. 예. 24년도에는 세종 대평시장 아케이드 청소 및 누수 보수공사 24년도 겁니다. 적어도 이 집행부의 자료는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23년도에는 전통시장으로, 뭐 24년도 비가림 시설로, 24년도에는 아케이드로, 다시 25년도 책자에는 전통시장이라는 이름은 대평시장이라는 이름은 없이 그냥 지명만 이렇게 적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원과 금남이라고 표기된 이 단위도 달라요. 하나는 제곱미터고 하나는 미터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3년도에도 보수공사가 있었습니다. 24년도에도 있었고 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네. 또한 25년도에도 이렇게 매년 관련 사업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매년 보수가 필요하다는 큰 전제 하에 네. 할 때 한꺼번에 좀 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에서 받아야 되고 이 피곤한 절차를 매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을까요? 라고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하자부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 필요하긴 합니다. 업체 하자보수 관련해서 요구를 하셔야죠. 업체 그러니까 이거 하여간 그거는 별도로 방법이 있는지 우리 또 다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면 좀 일을 줄여주면서 그쵸. 이렇게 할 건가를 저희들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는 일들, 그다음 예산도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주셔서 또 좀 또 과감히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다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사가 먼저 나와요. 기사가요. 네. 그 만약에 예를 들어 안 되면 네, 또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 기조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저는 뭐 반대 의견은 사실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려스러운 겁니다. 모든 행정을 하실 때 먼저 홍보를 다 해놓으시면 우리는 하고자 하니 의회는 통과시켜 주세요 정도밖에는 안 되거든요. 이게 심의 의결권 침해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하실 때 되게 동의하고 공조해드리고 싶은데 물론 상권 의원님들한테는 미리 언제를 해주셨겠죠. 근데 예결위 의원들 입장에서는 심사하러 들어와서 당연 시기밖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부분도 조금 네. 앞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네. 좋은 사업입니다. 국장님 잘 해주시고요. 뭐 저희 상임위에서 또 약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새롭게 또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도 되고요. 같은 목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행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뭐 이거는 그냥 우려스러운 말씀이에요. 예. 37페이지 우리 중림로 전선지중화 관련해서 예, 내용은 다행히 보니까 통신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저번에 용포리 전선 지중화 사업하다가 늦어진 이유가 통신선을 예상치 못해서 공사가 늦어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예, 놓치지 말고 예. 마지막까지 완성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해서인데요. 예, 52페이지입니다. 이 실증지원에서 국비 내려온 사업인 거는 뭐 저도 상권이 있을 때 알았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상권 의원님들이 다 같이 똑같이 얘기했던 게 더 이상 돈을 투입해야 되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실증 사업에 3단계까지 올라와 있죠 지금. 사실 레벨 3, 네, 예. 정확하게 상용화가 되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레벨 4로 가야 되는데. 네, 레벨 4로 가기 위해서 이제 3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실증 사업을 하시는 거야 다 공감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도 다 네, 통과가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중기 지정을 보면 29년까지 거의 명확한 금액들이 15억이 계속 내려와요. 국비로 주는 사업이고 공모 사업이 당선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냥 이걸 너무 당연시하게 3단계에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그냥 아직 저희가 22년도 제가 상권이 하면서도 지금도 3단계죠. 네. 3년 동안 물론 이제 많은 빅데이터가 쌓이고 데이터화가 돼가고는 있겠지만 이 사실 레벨 4가 돼야 진짜로 이제 사람이 안 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올 건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도 당연스럽게 시비를 또 매칭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는 하거든요. 어떠세요, 총님? 이게 전반적으로 자율주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앞서가는 거냐, 제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걸 뒷받침해 주는 거냐부터 시작해서 저도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요거 관련해서 좀 포럼을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국토부에서 왔고 우리들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 그 자리에서 좀 우리 미래산업과장에 가서 좀 발표를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내년이나 이 정도에는 레벨 4로 한 단계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도 한번 그걸 믿고 같이 가보는 방향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가 너무 이 체계가 복잡해서요. 그래서 하여간 뭐 승용차 요거는 조금 제약사항이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BRT 라인 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집중화시켜서 해보는 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궁금증을 위해서 또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저도 예. 그랬었고요. 그래도 와 여기까지 왔구나가 3년 동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기재정만 봐도 지금 거의 한 100억 이상 투입이 되는 사업들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국토부랑 상의 잘 예. 하셔서 예. 레벨 4가 된다고 하면 저는 적극 지원해서, 저희는 사실 BRT 정도만이라도 이 자율주행이 된다면 인건비 부분도 그렇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또 네,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좀 확인해 주시고, 저도 궁금하니까 혹시 예. 다음 단계나 다음 사업이 좀 진행이 되면 예. 저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횡재하셨죠? 예? 횡재하셨죠? 아니 뭐 그건 아닙니다. 저희 그랬다고 저희 그 경제산업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니어서요. 감액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공공시설단지 그쪽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쪽이 그 공사체발행 사전 승인도 받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 현금 출자를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놔두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그 시 예산 상황을 고려를 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액면 그대로 보자면 이 100억을 이제 감액한 거잖아요. 네. 감액 편성을 한 거잖아요. 예. 그 추경 편성을 할 때 주로 이 100억을 어디에 썼어요? 아직은 안 썼죠? 안 썼죠. 안 썼죠.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평구에서요 현물 출자 한다고 할 때 네.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은 했었어요. 그런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했었는데 딱 맞았네요. 잘 알겠습니다. 77쪽이요. 예, 맞습니다. 화재 알림 시설 무상 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네. 요게 그러면 19년부터 20년까지라고 했는데 예. 요게 끝난 시점이 20년 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20년까지 사업연도가 끝난 거예요. 예, 일단 그거는 끝났습니다. 예. 20년도 몇 월까지가 사업연도죠? 이게 4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여기 요런 사업 기간이 좀 다릅니다. 예. 그럼 어쨌든 사업연도 끝나고 나서 그로부터 2년 동안은 무상보증 기간이에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무상 보증 기간이 끝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해달라고 요청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보수업체에서 예산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800만 원 올리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네. 신속하게 자료 좀 주시는데요. 네, 요 4개 지역, 4개 시장마다 예, 이게 그 사업연도 그리고 그 이후에 하자보수 기간 예, 이 각각 다르게 날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보고서에서 신속하게 좀 주시고요. 예, 예. 이 공백 기간은 없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고장이 나면 개별적으로 가서 수리를 해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상으로는 공백 기간이 생긴 거죠. 이거 그 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사고 났으면 예, 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업체는 책임 안 질 거고 네. 어떡하실 거예요?
국장님 책임지실 거예요. 뭐 일단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게 사소한 업무일 것 같은데 사고가 나면 큰 이게 업무입니다. 큰 겁니다. 근데 왜 이런 공백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백 기간은 저희들이 한번 좀 따져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전통시장에 한번 불이 났었고요. 그래서 신속하게 좀 껐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미리 좀 경보 시스템이 있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건수도 좀 있었습니다.